객관적인 변화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문화된 클리닉에서 전문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먼저 측정하시고 만약 평균치에서 많이 차이 나나 개선하면 객관적으로 얼만큼 좋아지나 확인한 다음에 시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인 성형을 고민하는데 되게 병원에 가면 일정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수술이나 기타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 저희 병원에서는 그걸 객관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성형이 필요한 질이완증이라면 질이완이 도대체 얼마가 질이완이냐, 그냥 무턱대고 좀 질이 커요, 소리가 나요, 느슨한 느낌이에요, 이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측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많이 하는 것이 질강 안에 있는 부피감. 쉬운 것은 꺼즈나 옛날에는 안에 물 같은 걸 넣어서 공간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용적이 되느냐 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압력을 재는 것들이 있어요. 시중에 의료기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객관화하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아직은 그걸 가지고서 이렇기 때문에 얼마치 이상이면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를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 전후의 압력의 변화, 사실 질의 압력은 질이 이완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간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인 근육의 수축 능력은 질이 늘어나 있다고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질은 물론 근육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부속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질이완증 환자 중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있고 출산 후에 무리한 다이어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빠져야 될 지방은 안 빠지고 질강 안에 있는 골반 내에 지방이 소멸되거나 줄어들면서 질 근육은 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판별해야 될 것입니다. 질 성형 수술을 해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방을 이식하거나 또는 필러 제제 중에서 적당한 거를 투여를 해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질 이완증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측정치는 질 부피도 있고 질의 압력도 있지만 질의 길이가 줄어든다, 짧아진다, 이런 말들은 자궁 경부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질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자궁 경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성관계 중에 짧은 길이로 인해 가지고 보통은 10cm 정도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면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5cm 가까이 되면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자궁 경부 자극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쾌감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성관계의 중요한 바깥쪽 예민한 부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남편은 어딘가 마찰력을 얻고 싶어서 자궁 경부에 마찰을 하려고 깊게 삽입하는 과정에서 불편감만 초래하고 성감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즉 이렇게 질의 길이를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타 등등 주름 만져볼 수도 있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질축이 보통 130도, 질은 꺾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평탄화되어 있는지는 어렵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실금 환자도 사실 우리나라니까 요역동학 검사라는 보험에서 혜택을 해드리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간단한 요도의 과운동성을 체크하는 면봉을 요도 안에 넣고 움직이는 걸 체크해서 골반 이완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 또 요도 인대 하방에 있는 느슨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순의 경우에도 사실은 소음순에 대한 분류법은 이미 외국의 학자들 책을 내면서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커진 부위가 위쪽이냐 중간이냐 아래냐, 똑같은 부위가 위쪽이냐 중간이냐 아래냐,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해서 평균치를 잡고 수술 후에 변형돼서 환자가 원하는 모양들을 미리 상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길이를 양측을 측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체크를 하고 수술을 한다면 무리도 없고 환자분도 수술 후에 변화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요, 질이 좀 늘어났거든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진해보고 늘어났어요. 손가락 2개인데 3개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나중에 환자분은 수술을 해서 좀 많은 변화를 원했는데 부족해요. 그럼 환자분은 제가 충분히 수술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경우에 제가 수술 전에는 꺼즈가 5장이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2장이에요는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랬다면 질이완증은 개선이 됐구나, 이완이 개선이 됐는데도 근육에 탄력이 없나? 그러면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변화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래에 가서 의사도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듣고 내가 어떤 수술을 정확히 받나도 모르고 수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 제가 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문화된 클리닉에서 전문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먼저 측정하시고 내가 평균치에서 많이 차이 나나 개선하면 객관적으로 얼만큼 좋아지나 확인한 다음에 시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사들도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전문적인 거를 마치 적색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과 차별화하려는 제 속셈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시술을 결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한 병원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다시 재수술을 받으러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을 봤을 때 설명 부족, 정확한 변화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방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이 이완돼서 그것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비싼 돈을 내고 시술을 받고 일정 기간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검사와 기대에 대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병원이고 많이 해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거 하면 좋아요, 이거 하면 끝내줘요,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도 잘 유념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